attention.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만약 우리 아이가 just behave, 그냥 단지 행동을 한다면, 내지는 요것도 있고 요 뜻도 있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면 we could stay calm as parents. 우리는 부모로서 stay calm, 굉장히 침착, 차분한 상태로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자기 할 일 따박따박 알아서 하고, 그러면 뭐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열받을 일이 없으니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엄친아 같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 부모로서 참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글은 그렇지 않다겠지. 당연히 보면 다음 문장 해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평화를 느끼게 한다. 사실은 진실은 우리 자신의 감정들,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그것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도록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3개 나왔지? 아이고, 이건 아니고 쉬워. 이게 아니라 첫째 중요한 건 여기 주어 동사 that, 그럼 이건 접속사. 그리고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3인칭 단수. 이딴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올라오는 또나지 move to. 그 다음에 이거는 peacefully 쓰면 안 된다. 왜?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대표동사 12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be, become. seem, remain. keep, make, find. 할 때 이것 때문에. feel, 형용사 보어. 그래서 진실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도록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여기 what 뒤에는 불완전이지, 주어 없지, 불완전이니까 what. that 뒤에는 이만큼은 완전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that. 다음 문장.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또는 그들이 마주칠 장애물을 부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왜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자식이 보면 우리는 자식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특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부모의 말을 좀 들어주는 편이 많으니까. 근데 점점 자라면서 통제가 그다지 쉽지 않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오늘도 가족 대화방에서 22일 날이 그 선생님 장모님 돌아가시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올해 3년째 되는 해인데, 그래서 이제 22일
날이 평일이어서 19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제 여기 광명 메모리얼 파크 거기 계시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는 뭐 제사 같은 건 안 지내니까 그래서 가서 한번 뵙고 나와서 같이 식사한다. 그래서 19일 날 오후에 시간을 비워두도록. 그러면 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웬 통보 해놓고 물음표 해놓고 또 한 녀석은 헐 나 그날 풋살 풋살 그 있잖아요. 축구 풋살 하러 가기로 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두 놈 다 대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통보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이때니까 다른 일정을 조절을 하라고. 뭐 내일 일정을 오늘 얘기해주면 통보 이거고 아직도 그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으면 일정을 조절하고 맞추면 될 거 아니냐. 왜 상의를 안 하냐는 둥 막 또 그래가지고 또 나의 또 분노 게이지가 또 이렇게 막 올랐다가 이것들을 진짜 확 안 돼. 그렇게 마음대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 내 행동은 통제할 수 있겠지. 내 감정은 통제할 수 있겠지. 다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페어런팅이 뭐예요? 뭘까? 페어런트가 부모야. 그럼 페어런트가 동사로 하면 그치. 부모 역할을 하다. 부모하다 이잖아. 부모하다. 부모하다니까 뭐 누구를 키우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양육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다. 아니지만 이거 not A but B. 양육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뿐만 그거는 not only고 이거 그냥 단순한 그냥 not A but B가 뭐야? A가 아니라 그래. 양육은 우리의 자녀가 여기서 what은 약간 의문사처럼 해봐.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의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사실 우리가 양육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그렇지.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부모 안에서 발생하는 여기도 또 not A but B.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그 안에서 즉 내 안에서 부모 뭐 엄마든 아빠든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내적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부모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일어나거나 더 큰 쓰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치? 막 이제 폭풍우가 막 일어나려고 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응답, 부모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다. 차분함, 평정심, 고요함, calm. 그러거나 아니면 trigger, full scale. 이거 보통 쓰나미라고 얘기하는 이거. 자, 이것도 full scale이야. 전체 규모의 어떤 쓰나미. 보통 지진, 해일. 이게 일본 기상학자 이름이래지.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쓰나미라고 한 거래 보면. 아니면 전체 규모의 해일을 어떤 촉발하거나 유발하거나 그 둘 중에 야 어떻게 큰일 났어. 야 우리 이제 망했나 봐. 우리 이제 죽는 거야.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다음. 그러한 유치한 행동에 모든 그러한 어떤 유치한 행동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차분하게 있는 것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고 그 폭풍 같 그 뒤에 있는 폭풍 같은 감정들은 그 행동들에게 그러니까 to 1번 to 2번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주 유치한 행동 그리고 그 유치한 행동 그 뒤에 있는 그 아이의 폭풍 같은 감정들 그것들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것도 ing 주어니까 3인칭 단수. 그리고 여기 온 거야. 그것은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 우리도 또한 성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이번 생에 부모 역할이 처음이잖아. 전생에 어떤 경험을 해보고 그거를 지금 그 이 생에 가져온 게 아니니까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시행착오를 하고 하는 거지. 보면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걸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그 있잖아 왜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되도 않는 논리 있잖아 왜 그런 거에 그래도 충분히 건설적으로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도 부모도 또한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퀴즈. 여기 사이에 생략된 한 단어 뭐 때문에? should의 특별용법 주절의 동사의 명령 요구 6개 있잖아. 명령 운명 너 저게 진짜 너 한번 최후의 운명 맞고 싶냐? 진짜 명령 주장 제안 명령 주장 제안 요구 추천 충고 명령 주장 제안 요구 추천 충고 등의 동사가 오면 대절에는 should 플러스 원형을 쓴다. 단 야 너희 이거 진짜 최소한 읽을 뻔했잖아. 단 그래
반드시 미래의 내용이어야 한다. 대문장 속에 있는 것이 앞으로의 일을 명령, 주장, 제안, 요구, 추천, 충고해야 된다. 여기는 미래의 내용이 많잖아. 우리도 앞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도 앞으로 장차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명령, 주장, 제안, 요구, 추천, 충고 등의 동사가 오면 요구 뭐 require든 ask든 아니면 요구하다 demand 뭐 이런 거든 간에 이런 게 오면 대문장 속에는 should 플러스 원형을 쓴다. should는 거의 빼고 써. 거의 생략. 단 반드시 미래의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이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있어. childish와 childlike가 있어. 이거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순수한, 순진한 이런 거고, 요건 좀 안 좋은 뜻이야. 이거는 보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이런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버튼들을 뛰어눌러졌을까? 여기서 이 외는 뭘로 쓰인 거? 관계 부사. 앞에가 시간 명사. 그러니까 요만큼이 times를 꾸며 주는 거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시간들이냐? 우리의 버튼이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은 눌러지는 거지. be pp도 수동태, get pp도 수동태. 그러니까 버튼이 눌러지는 때 어떤 버튼이 눌러지냐? 뭔가 성찰하다. 성찰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숙고하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다.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버튼. not just는 not only야. 단지 반응을 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 하다가 이제 부모가 이제 바로 화를 내가 그러지 않지. 일단 좀 뭐가 쌓이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리고 뭔가 결정적인 뭔가에 이렇게 뚜껑이 확 뭐 그렇게 되면 단지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심사숙고하도록 뭔가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뭘? 우리가 마음의 이퀄리브리엄. 어떤 평정, 균형.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가 균형 가격이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균형 가격이지.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이 결정되는 여기. 그게 바로 이퀄리브리엄이야. 이퀄리브리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지. 그러니까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만이 지배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어떤 트랙이 경로, 길, 우리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어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제자리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폭발을
만나기 직전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빨리 자녀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잠깐 지금 엄마 좀 더 대화하면 폭발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잠시 시간을 좀 갖자. 넌 네 방에 들어가. 나는 안방에 들어갈게. 이런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심호흡하고 너 다시 나와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제자리의 경로로 조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조종하다. 그래서 steering wheel 이게 뭐야? 이게 운전대야. 운전대 바퀴를 조종하는 거. 핸들은 잘못된 영어고 steering wheel 보면 그다음 마지막 이 내적 성장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너가 하루하루 더 평화적인 부모가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 번에 하루씩 당신이 더 마음의 평화를 가진 부모가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enable도 allow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목투 동사지. 여기에 to. 결국은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어떤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그러면 속상할 일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엄친아 부모님들은 정말로 해피하실까? 그게 또 아니야. 또 우리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아니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 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자녀가 큰 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 있잖아.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렇게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껴.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런 거고. 유독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학원 원장 자녀면 왠지 공부를 잘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그리고 왠지 좀 바른 생활을 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 아는 그 원장 동생들 보면 자식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원장들이 꽤 많아. 특히 나랑 가장 친한 애들. 그게 나랑 친하면 그 자식한테 안 좋은 게 가는가 할 정도로 그게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뭐 단순히 뭐 공부 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자퇴. 두 번째는 학교를 안 가. 플러스 외박을 해. 무단 외박. 여학생인데 그냥 집에 안 들어와. 그냥.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얘가 정말 아주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니까 진짜 가뜩이나 마른 아이가 살이 막 더 빠지고 막 그래. 내가 얘기했나? 작년 9월쯤인가인데 덥잖아 9월에도. 근데 얘가 이렇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녀. 9월인데 그래서 학원에 에어컨 너무 세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요즘 둘째는 속 좀 안 새기나? 어때 괜찮나? 그랬더니 하면서 이거를 걷는데 셔츠를 딱 걷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힌 자국이 말도 못해. 여기가.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참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보통 아빠들이 그 아들 녀석은 뭐 이렇게 엉덩이 도대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딸아이는 손찌검 잘 안 하잖아. 진짜 웬만한 상황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누적된 게 드디어 터진 거야. 푸닥거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순순히 맞고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이 맞대응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다 손톱으로 얼마나 세게 긁었는지 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핥힌 자국이 무슨 진짜 무슨 뭐 그 철조망 같은 거 넘다가 온통 막 긁힌 것처럼 막 여기가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 아주 돌아버리겠다고 진짜 그 얘기를 하지 않나. 또 한 친구는 중학생인데 애가 학교를 안 가. 안 갈라 그래. 학교만 가라 그러면 배가 아프대.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대. 못 가겠대. 그 다음날 학교 가라 그러면 머리가 아프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꾀병이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또 장염기가 조금 있는 건 맞대.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야. 100% 거짓말은 아닌데 도저히 학교에 못 갈 정도는 아닌 그 경계야.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뭐 이러면 안 가. 그러니까 며칠 자꾸 안 가던 버릇하니까 더 안 가게 돼.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갔잖아. 학교를 갔는데 제대로 뭐 수업을 따라가겠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빠진 게 있으니까 못 알아듣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픈 거야. 또 막 뭐라 하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이게 아주 습관성 장염처럼 미쳐버리겠대 아주 그냥. 그 친구의 첫째 딸은 자퇴했거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속을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미쳐버려 아주 자식 때문에. 또 한 원장의 아이는 이거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 얘가 음악에 미쳐 있어. 음악에 힙합에 미쳐 있어. 얘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거의.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한번 해봐라.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정작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힙합이면 뭐 이렇게 가사 같은 거 쓰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그것도 열심히 안 해. 차라리 그냥 그쪽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 그냥 확 밀어줄 텐데 뭐 유명해지든 뭐 안 유명해지든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그냥 진로를 그것도 또 죽게 살기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힙합하는 형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힙합하는 친구들이 좀 어른들 하는 거를 좀 빨리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2짜리 애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 거의 좋게 말하면 조기 교육인데 나쁘게 말하면 힙합하면서 못된 것만 배운 거야. 거의. 그래서 또 미치려고 하고. 와,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진짜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야 어떻게 사냐 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들은 이게 됐나 봐. 마음의 평화. 그래 내가 자식을 통제할 수 없으니 나의 감정을 통제하자. 그 친구들은 이게 됐나 봐. 정말 나 같으면 아마 정말 와 아마 내 쫓아내고 아마 집 비밀번호 바꾸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 몇 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그걸 감싸 안고 최대한 대화하려고 하고 거의 참 대단한 부모님들인 것 같아.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커주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감사해 하시나? 여러분들에게 만족해 하시나? 그지야? 하시나? 아이고 보면 아무튼 부모는 스스로의 내적 성장을 통한 마음의 평정심 유지가 부모 역할을 하는 양육에 중요하다라는 글이었고 24번을 보시면 24번을 이거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From the earliest time, earliest 가장 일찍이니까 뭐 가장 이른 시간들, 그러니까 가장 초기로부터, 가장 초기의 시대로부터. Healthcare service. Healthcare는 두 글자. 건강 관리니까 의료 하면 됩니다. 가장 초기의 시대로부터 의료 서비스들은 현재 완료 수동태 인식되어져 왔다. 뭐라고 인식되어져 왔냐? 가지고 있다고. 뭘? 두 개의 동등한 평등한 측면들을, 두 개의 똑같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namely는 즉, 즉 클리니컬 케어와 퍼블릭 헬스 케어. 클리니컬 케어, 클리니컬 케어는 클리닉 보통 뭐 피부 클리닉,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병원 같은 걸 얘기하는 어떤 그런 케어와, 그리고 퍼블릭 공공의 의료.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적인 병원, 개인 병원, 클리닉들이 있고 공공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 동등한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다음. 전형적인 그리스 신화에서 그냥 고전 그리스 신화에서 약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는 는 두 딸이 있었다. 하이지 에어 파너스 라고 하는 두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 이전에 예. 이거. The former, the latter. 전자는 즉 얘겠지. 전자. 그리고 후자는 얘겠지. 두 딸이 있는데 전자, 하이지어라고 하는 이 딸은 예방의 건강 예방적인 건강과 또는 위생의 여신. 이 친구는 어떤 예방의학이나 어떤 건강관리나 이런 거의 신. 그리고 후자, 쟤는 엥? 그래, 치료. 왜 그 샴푸에 많잖아. 트리트먼트 샴푸. 손상된 모발을 치료한다. 정말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치료와 치유의 여신. 한쪽은 병에 걸리지 않게 병을 예방해 주거나 건강을 관리해 준 쪽이고, 한쪽은 정말로 병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고치는 거고. 이런 그리스 신화의 의학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의 여신에게는 이러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학의 사회적 위생 의학 장면성의 사회적 위생은 치료를 할 약이
ascendance 이게 뭔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좀 뭔가 우세함이겠지. 이게 우세, 패권, 지배권, 우세한 상태, 권세, 지배력, 통제력, 우세, 지배력 이런 거. 그러면 현대 시대에서 뭔가 사회적 우세야. 사회적으로 더 우세해. 뭐에? 어떤 의학적인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함은 그 다음에 아까 allow, enable 나오고 cause도 가장 대표적인 목토 동사잖아. 그러면 이거가 이거 하도록 초래해 왔습니다가 되겠지 일단. 그러면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overshadow 하도록 초래해 왔다. 원래 overshadow는 이 shadow가 뭐야? 그림자. 그림자를 위에다가 만들어 이렇게.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그늘지잖아. 여기가 좀 어두워지잖아. 이렇게. 그 어두워진다는 게 얘를 무색하게 만들다. 얘를 그늘지게 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빛을 잃게 만들다, 그늘을 들이우다, 그림자를 띠게 하다, 흐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다 비슷비슷한 맥락이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전부 다 이거겠지. 보면 그래서 다시 하면 현대시대에 의학적인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함은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그러한 예방하는 의료 서비스를 그늘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결국 여기에 치료가 예방을 그늘지게 만들었다. 이 말은 이 위에 치료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여기에 그림자를 만들었어. 그럼 얘들은 빛을 잃어버린 거지. 치료가 더 돋보이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대형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떤 의사가 기가 막힌 외과 수술을 통해서 살렸다. 그러면 그 의사는 굉장히 돋보이고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하잖아. 근데 어떤 의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환자들을 잘 관리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식단 같은 거 이렇게 써주고 주기적으로 문자 같은 거 보내주고 당신은 이 병에 걸릴 위험성이 크니까 이 음식 조심하고 이건 드시지 마시고 대신 이거는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 같은 거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 병에 예를 들어 암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의사는 유명해지지 않는 거야. 별로 돋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현대 시대에 의학적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가 예방 의료 서비스, 뭔가를 막아주는 의료 서비스를 그늘지게 만들었다. 그늘지게. 어떤 서비스? Sanitary Engineer. 어떤 위생공학자들, 생물학자들, 그리고 정부의 officer, 관리. 그래서 경찰관이 police officer, 보통 officer, 정부의 공공건강관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좀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예방의료 서비스를 그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하는 게 더 돋보이는 거지. 뭔가를 막는 것보다. 원래 사회가 좀 그러지 않냐? 사회가. 예를 들어 군대 장군 같은 경우도 어떤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장군은 영웅이 되는 거지. 국가적인 영웅이.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군인들을 평소에 훈련을 잘 시켰어. 근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 장군은 유명한 인물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 감사해야 돼.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조선시대의 한 유능한 장수였다. 우리가 뭐 기억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 보면. 그러니까 또 원래 또 그래. 사회가 보면. 스포츠도 그렇잖아. 스포츠도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어떤 공격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보통 더 돋보이잖아. 이렇게 골을 먹지 않게 만드는 어떤 수비수, 어떤 길목을 잘 차단해서 상대의 공격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수비수 보다는 그래도 결정적 한 방, 3번, 4번 헛발질 하다가 그 마지막 한 골을 넣는 공격수가 좀 더 게임의 영웅이 되는 일이 더 많잖아. 그것처럼 현대의학의 의학적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함은 어떤 그 예방 서비스를 좀 빛을 잃게 만들었다. 그늘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선생님이 요새 감동받은 게 한 두 달 반 전에 그 왜 당뇨 판정 받고 당뇨약을 이제 매일 먹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당뇨약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 먹고 있는데요. 난 왜 전화하나 했어. 그랬더니 뭐 이제 당뇨 뭐 체크는 뭐 매일 하고 계시냐. 그래서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식단 조절하고 계시냐. 운동하시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더니 뭐 하시지 마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잠깐 수치가 좀 좋았다고 금방 또 이렇게 막 예전같이 같이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면서 나랑 한 15분은 통화한 것 같아. 계속 왜 전화한 거지? 왜 전화한 거지 했는데 정말로 관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책자 하나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좋다고. 물론 대부분은 내가 아는 거야. 대부분은 아는 거고 내가 몰랐던 거는 나보고 발 씻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닦으래 수건으로. 당뇨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거의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축축하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대. 진짜 맞는 얘기인가? 여기 보면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거 얘기해주고 뭐 그러더라고. 보면 야 당뇨 환자가 남아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뭐 병에는 당뇨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 전 국민의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분은 아마 하루 종일 전화할 거 아니야. 당뇨, 뭐 그 다음 날은 심장병, 그 다음 날은 고혈압, 그 다음 날은 고지혈증, 그 다음 날은 콜레스테롤, 그 다음은 간염. 야, 그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그다지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어. 가뜩이나 난 평소에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진짜 무슨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냐 그러니까 했는데 그 전화 받고 그래 내자 저렇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야 나라가 국민의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분들의 좀 덜 영웅적인 행동은 빛을 좀 잃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퍼퓰레이션이 그냥 인간의 인구지 뭐. 주관, 동동. 사람들이 엔조이가 맞죠? 즐기는 즐기는 건강. 즐기는 건강이니까 마음껏 누리는 건강은 건강의 실은 뭐뭐에 기인한다. 뭐에 기인하냐? 보다 덜 이거 왜 없어? Surgical? 보다 덜 수술적 기미담에 수술적 기민함. 그리고 두 번째 저거 몰라? Innovative. 나 Innovation. 신적인 신적인 제약성분의 기능 그리고 Bioengineered Device. Bioengineer. 생체공학 어떤 생물공학적 장치. 그래 덜 기인합니다. 기인한다는 말은 기인한다는 말은 뭐뭐가 원인인 뭐뭐의 탓에 의한 이거는 기인한다는 말을 알아야지.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이게 기인하다야. 기인하다. 그러면 인류가 마음껏 누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공공 위생, 하수 관리, 그리고 장치. 어떤 공기나 마시는 물이나 이건 뭐야? urban. 반대말은 rural. 그래, 시골의 도시의 소음, 그리고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음식,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공공위생이나 하수 관리나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보다 이것보다 어떤 그 수술적인 기미나 민첩함, 혁신적인 제약 상품이니까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생물공학적인 장치, 이런 것들에 보다 덜 기인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누리는 건강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A라고 보고
인류가 누리는 건강은 결국 뭐에 기인한다? 이거지. 이게 더 이것보다 이거에 보다 덜 기인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더 많이 기인한다. 누가 그러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지. 평균 수명이 지금 뭐 보통 82세, 83세 이 정도니까 20년,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간 게 의학이 발달해서 뭐 수술법이나 좋은 약이 나와서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거는 불과 한 5%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백신? 뭔 백신? 그것도 물론 있겠지. 그게 5%야. 그게 어떤 의학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5%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거는 정수기야. 깨끗한 물을 먹어서 그래. 깨끗한 물을. 그 깨끗한 물만 먹어도 평균 수명이 팍팍팍팍팍 올라가.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정수기가 어딨어. 그때는 그냥 수돗물에 나오는 거 그냥 먹었어. 그 수돗물이 그때는 그렇게 수도시설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탁 틀면 막 녹물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좀 흘려보내면 그 다음에는 좀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물은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뭐 녹물가루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막 그냥 먹어서 그냥 수도꼭지에 입 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그나마 하는 게 집에서 보리차 끓여서 먹는 정도? 보리차를 끓여도 중금속은 남아있잖아 아무래도. 그러다가 정수기가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깨끗한 물을 먹게 된 거지. 우리 몸의 70%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쭉쭉쭉쭉쭉 올라간 거야.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평균 수명이 채 40세가 안 되지 거기는. 왜? 거기는 아직 정수기가 없어서 그래. 그쪽은 아직. 그리고 정말 아직도 막 진짜 그 하천 그 옆에 개울가에 말도 안 되는 물 마시더라.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막 와 막 그 출연진들이 가서 너무 냄새가 나요 물에서 막 그런 거를 아이들이 그냥 바로 그냥 마시고 막 당장 마셔도 내일 죽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쌓이니까 동네에 50대가 없어. 다 그냥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평균 수명이 높지 않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이 깨끗한 물을 못 마셔서 그래. 하나같이 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마시는 물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전염병이 돌지 않게 만드는 좀 위생시설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음식 관리 같은 거 요즘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잖아요. 어떤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굉장히 위생 같은 거 이렇게 따지면서 뭐 그렇게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거에 인류가 즐기는 건강은 이런 거 탓입니다. 원래 이거의 동사가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못 볼 거야.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가끔 볼 거야. attribute. 특히 attribute A to B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예를 들어 그 사고를 운전자의 부주의의 탓으로 돌렸다. 그게 attribute야. 그게 그러니까 뭐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이런 거에 뭐뭐의 탓으로 덜 돌린대. 덜. 그럼 결국 이거의 탓으로 더 돌린다 이거지. 더. 그러니까 인류의 건강은 어떤 의학이나 의료나 제약이나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거에 더 많이 기인한다. 다음. 인간의 권리는 무슨 권리냐? 뭐에 대한 권리냐? 최고로 높은 의료의 수준을 가장 높게 이룰 수 있는 원래 이 어테인이 사실은 제일 만만한 건 어따지. 헷갈리면 어따 이렇게 외워. 어테인. 리테인은 뭐냐? 이게 헷갈려. 리테인, 어테인. 어테인? 진짜. 그러니까 이걸 어따로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 안 헷갈려. 리테인은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킵이야 킵. 늘 지니고 있다. 이게 리테인이야. 헷갈리면 얻다. 얻는 거니까 달성하다. 달성하는 거니까 이루다. 같은 말이지.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스탠다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달려 있습니다. 뭐에? 공공 의료 서비스에 달려 있습니다. 아싸. 이게 뭐냐? No less than. 예를 들어 여기에 이거야.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4개가 있어. No less than, no more than, not less than, not more than. 이게 4개 있거든? 이렇게 4개 있는데 선생님도 처음에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렸어. 그리고 이게 엄청 자주 나오는 게 아니야. 좀 자주 나오면 자주 보고 눈에 익을 텐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 1년에 한 두 번 나오나? 그래서 나도 헷갈리는데 이걸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헷갈리지 않게 외울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을 쭉 째려보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터득했어. 근데 겁나 유치해. 어떻게 외우냐? 일단 여기 S가 2개 있지. 그러면 as야. as가 B만큼 A한 그거잖아. as. 그리고 여기는 no 뭘 되는지 no를 거꾸로 하면 on이지. only. 이렇게 외워. 단지야 단지. 만약 이 자리에 no more than이 오면 그는 나에게 겨우 10달러를 주었다야. 단지 겨우. 얘는 어떻게 외우냐? 여기가 LEG. 그러면 LEAST. L. 여기는 모지. 그러면 at most야. 그러면 at least는 뭐야? 적어도, 최소한. 선생님 여기도 L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T가 있잖아. T가 있으니까 여기 T가 있는 거야. 이렇게 T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어거지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린다니까. 이거 꼭. 그 다음에 여기는 또 T 있지. 그러니까 at이야. 여기 모지. most. 그럼 이거 반대야. 그럼 얘는 적어도 최소한. 적어도 최소한의 반대말은?
최대한, 기껏해야, 많아봐야 이걸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적어도. 요건 기껏해야, 많아봐야 이거고, 여기는 노니까 겨우 단지. 여기는 여기 S가 두 개니까 뭐만큼. 이렇게 외우면 그나마 좀 덜 헷갈려. 그래서 그는 $10만큼 나에게 줬단데, 요거를 조금 더 파고들면 약간 생각보다는 조금 많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와, 그 같은 그 짠돌이 그 자식이 나한테 $10씩이나 줬어 하는 그런 약간 생각보다는 좀 많다는 느낌이야. 요거는 기대보다 좀 적다는 느낌이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만큼이야.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의사와 병원의 기술 그리고 장비만큼이나 공공의료 서비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원, 좋은 수술법 또는 뭐 좋은 기계 있잖아. 뭐 MRI, 뭐 CT, 뭐 좋은 기계들 같은 거. 그런 것들만큼이나 기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 병을 예방하는 그런 공공의료 서비스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이 결국 달려 있다. 그래서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이거 뭐야? 코스타? 그래. 이거 뭐였냐? 그래.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supporting actor? 이건 누구야? 매니저? 아, 저씨. 배우다, 배우. 그 뒷받침하는 배우잖아. 조연이. 공공의료는 조연이 아니라 공동주인공이라고. 공동주인공. 그러니까 치료와 예방 이 두 개가 공동주인공이다. 공동주연이다. 한쪽은 메인, 한쪽은 마이너, 한쪽은 주, 한쪽은 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똑같이 어떤 치료나 의학 서비스만큼 중요한 공동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사회적인 어떤 그 예방 이런 것들을 좀 그늘지게 만들었지. overshadow. 하지만 결국 이거만큼이나 이거 서비스에 달려 있다. 이것이 이 글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더 포머 더 레터 꼭 기억해. 전자 후자. 이거는 겁나 많이 나와. 아까 뭐 no less than 이런 거는 지금 몰라도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 그건 급하지 않아. 하지만 전자 후자는 꼭 기억해놔. 분명히 또 조만간에 써먹을 일이 금방 온다.